2016년 9월 27일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 오늘 21번째 방송일입니다. 오늘 21번째 방송일을 맞이해서 원래는 이제 월요일날 방송 어제 했어야 되는데 오늘 화요일인데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대한변협인권위 재신법률지원소위원회에서도 일을 부위원장으로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변호사 11분하고 일반 의원 3분 해갖고 모두 14분이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존속살해,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인 혐의로 무기수로 지금 16년째 감옥에 있는 김신혜 양 사건 있죠. 김신혜 씨 사건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재심 사건과 관련해 갖고 이슈와 파문을 일으키고, 이에 대해서 대한변협 인권위가 이 김신혜 씨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는 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자. 예, 김신혜요, 김신혜, hil지룩 제의님. 예, 김신애가 아니라 김신혜 씨. 예, 완도의 존속살인 여무기수죠. 그 김신혜 씨 사건 같은 억울한 분들을 돕자고 해갖고 만든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어저께 회의를 해갖고요. 오늘 부득이 어저께 방송을 못하고 오늘 방송하게 됐습니다. 가을마님, 예, 명주 소나무님도 오시고, 이집 시전마오님, 아유, 오늘도 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라이츠 70님, 까칠한 치이님도 오셨고요. 붕어낚시님, 증저부도 어부님, 예, 자주 오십니다. hil지룩 제의님, 지금 병원 어떻게 나오셨나요? hil지룩 제의님, 예. 오늘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 일부 요즘 그 사건에서는 이정현 단식투쟁. 예. 오늘 이제 굉장히, 이정현의 그 단식이 아주 이슈가 된 날이죠. 예. 그래서 이정현 단식투쟁, 이것이 최악의 단식으로 비난받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샅샅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 앞전에 정말 비극적이고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아침에 제가 김용민 브리핑 매주 화요일마다 본격 정치 논평에서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지만, 농민 백남기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 돌아가신 백남기 선생님의 사인을 두고 사죄와 용서를 구해야 될 경찰과 검찰 등 공권력이 오히려 백남기 선생님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두 번째 학살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한 이야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음란 행위를 하던 사람을 정의롭고 의협심 많은 시민이 이를 체포했는데요. 그 사람이 그만 숨졌습니다. 과연 이 사람 처벌 받아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2부 그때 그 사건에서는 이정현의 단식을 계기로 그동안 정치인들이 단식 투쟁을 해왔던 것에 대한 사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긴 이야기 재미있게 한번 사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방송하기 전에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오마이뉴스의 특임 기자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 기자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특임 기자는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시민 기자보다 조금 특별한 기자랍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 3명인가 4명 정도 현재 만들었다는데요. 특별한 임무를 부여한 기자랍니다. 그래서 특별한 임무를 부여했는데 뭐 별다른 임무는 아니고요.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의 회원을 좀 늘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거를 해달라고 하는 게 특임 기자랍니다. 그런데 이제 요 특임 기자를 하면서 흐아악님 감사합니다. 흐아악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힐즈르찌르님, 별풍선 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오마이뉴스에서 특임 기자를 부여하면서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일인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글 쓰는 인권운동가 고상만의 글 잘 쓰는 법 강좌를 제가 열었습니다. 오마이뉴스하고 함께 공동으로 고상만의 글 잘 쓰는 법 강좌를 열었는데요. 모두 1강부터 6강까지 모두 6번 강의를 합니다. 10월 24일, 다음 달이죠. 10월 24일 월요일인데요. 매주 월요일마다 저녁 7시 30분입니다. 7시 30분부터 고상만의 글쓰기 강좌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을 하는데요. 1시간 30분 동안, 그러니까 7시 반부터 9시까지 카톨릭 청년회관입니다. 홍대 지하철 2호선 출구 바로 앞에 있는 데인데, 예전에 제가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 책 출판기념회를 했던 바로 그 건물입니다. 여기에 제가 모두 6개 글쓰기 강좌 프로그램을 강연을 하도록 했는데요. 먼저 1강은 10월 24일 날 나만의 회고록 쓰기. 많은 분들이 이제 나중에 회고록을 쓰실 거 아니에요? 그 회고록을 지금부터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쓰는 회고록 쓰기. 그래서 내가 사는 이야기가 유수다라고 하는 주제로 10월 24일 날은 첫 강의를 사는 이야기 잘 쓰는 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강연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2강은 일주일 후인 10월 31일 월요일 날 저녁 7시 마찬가지로 30분입니다. 공모전 맞춤 기사 이렇게 쓴다. 그래서 이 언론사에서 또는 각종 매체에서 공모전에 이러이러한 예를 들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은 뭐뭐뭐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가족 이야기라든지 직장 이야기라든지 금연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그래서 주문자 기획 의도 맞춤 기사 잘 쓰는 법, 이 내용으로 두 번째 강의를 하고요. 세 번째 강의는 11월 7일 월요일인데요. 세상을 바꾸는 글쓰기. 글 쓰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바로 고발 기사죠. 누군가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억울한 사람들과의 연대, 이 이야기, 이런 거를 잘 쓰는 법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류의 이제 이야기들이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2000년도에 처음 제보를 받아서 공론화시켰던 존속살인 여무기수 김신혜 씨 사건 같은 경우나, 또는 충주 공권력 남용 피해자 박철 최욱차 두 부부의 억울한 사연, 이 이야기를 제가 고발 기사로 썼었는데, 그러한 것을 잘 쓰는 법, 또는 군에서 의문사한 피해 유족분들의 억울한 사연을 또 글로 쓰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써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까칠한 치인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강의는 마음을 움직인 감동 글쓰기, 돈도 모인다 이건데요. 좋은 기사 원고료. 오마이뉴스에는 다른 매체와 달리 좋은 기사 원고료가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기본적으로 무료 기사인데요. 이 무료 기사를 보고도 정말 이 기사가 너무 좋다, 감동했다, 고맙다 이래가지고 좋은 기사 원고료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좋은 기사 원고료를 많이 받은 기사가 한 100만 원이 넘는 기사가 한 몇 개 있고요. 기본적으로 50만 원 넘는 기사들도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하면 기사도 쓰고 좋은 기사 원고료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방법, 그렇게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경험, 지식, 기법, 이것을 나눠드리는 그런 기사를 쓰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고, 다섯 번째 강의는 11월 21일입니다. 이 강의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건 꼭 넣어달라고 했는데요. 바로 뭐냐면 편견을 깨는 팩트 기사 쓰기입니다. 편견을 깬다. 이게 뭘까요? 편견을 가지고 기사를 쓰면 소송당합니다. 그래서
변희재한테 소송당하지 않는 법. 예. 우리나라에서 변희재한테 소송당하지 않는 좋은 기사 쓰기 방법. 이거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강의. 6번째 강의는 함께 글쓰기 실습인데요. 11월 28일, 예, 마지막 대단원 11월 28일 날 기사 쓰기 실습 및 뒤풀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강의를 들은 기자분들이 함께 그 기사를 써갖고 오시면, 그러면 제가 그것을 좀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손을 좀 볼 수 있도록 조언을 좀 드려서, 그래서 그것으로서 이 강의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시민기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는 그것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뒤풀이를 해야죠. 그래서 뒤풀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1강부터 5강까지는 카톨릭 청년회관에서 하고요. 마지막 6강 기사 쓰기 실습 및 뒤풀이는 오마이뉴스 서교동 사옥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시느냐? 모집 인원은 30명 내외입니다. 30명 선착순으로 해서요. 10월 22일까지 선착순 마감입니다.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 금요일인데요. 선착순 마감으로 30명을 끊고요. 대상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및 글쓰는 글 잘 쓰고 싶은 시민. 근데 이게 수강료가 있습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수강료가 있어요. 한 강당 2만원씩입니다. 그래서 6강이기 때문에 곱하기 6 해서 수강료가 12만원입니다. 12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고요. 대신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에 가입을 하시면, 또는 가입해 있는 회원은 3만원의 할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9만원에 이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전화 02-733-5505, 733-5505, 5505번, 내선번호 0번을 누르시면, 정대희 기자가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정대희 기자가 이 전화를 받아서 접수를 해주면 되는데요. 30명, 선착순으로 고상만의 뉴스 강좌가, 고상만의, 글쓰기 강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같이, 글쓰기 공부하실 분, 그리고 저하고, 재밌게, 공부하실 그런 분 있으시면, 제가 아주 잘, 성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처음 이게 이제 공개가 됐는데, 30명 중에, 저한테 접수가 된 분만, 현재 몇 분이 계세요. 그리고 아마 오마이뉴스 쪽에서 또 안내해서 한 분들도 또 몇 분 계시고 해갖고, 함께 하시면 정말 재밌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울산바오 0416님, 아프리카에서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 쳐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고상만만 쳐도 나오던데, 저는. 다시 한번 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실지룩 재은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네. 고상만 검색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렇게 나오셨고, 아프리카에서 DJ 이름 검색하시면 된다고 하고요. 지금, 해주먹 님도 들어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캡틴 니용님, 안녕하세요, 반장님. 캡틴 니용님, 어서 오십시오. 함께 맞는 비님 오셨네요. 한 주 못 뵀더니 한참 많이 듯하네요.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또 별풍선 시원하게 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카톡에 새 친구로 자꾸 변희재가 떠요. 우리 해주먹님, 정말 싫으시겠어요. 수도권 사시는 분들 힐지룩 재현님 지방 계시죠. 대신 서울에 계신, 수도권에 계신 분들한테 많은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맞는 비님, 오늘도 힘찬 방송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고요. 함께 맞는 비님이 제가 아까 전에 안내해드렸던 오마이뉴스 전화번호를 또 쳐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02-733-5505번, 5505번으로 전화하시면 고상만의 글쓰기 강좌 30명 선착순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열혈곰탱님은 들어오셨네요. 그냥 부럽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 오시는 분들은 많이 안 오고 못 오는 분들만 자꾸 아쉽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까칠한 치님, 열혈곰탱님하고 아시는 사이인가봐요. 누구실까? 비오는 화요일님 고맙습니다. 화요일 고맙습니다. 명주소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이상으로 고상만의 글쓰기 강좌 홍보를 마치도록 하고요. 첫 번째, 오늘 요즘 그 사건, 고상만의 요즘 그 사건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2015년 11월 14일. 이날 이제 저도 국민TV에서 요청을 받아서, 그래서 그 서울에 그 광화문에서 있었던 제1차 민중총궐기 대회 현장에서 제가 리포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그날 어떤 일이 있었고 그랬는지를 저도 똑똑히 봤는데, 불행하게도 이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농민 백남기 선생님이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그야말로 중태에 빠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날 저도 이제 현장에서 리포터 하면서 굉장히 심했었어요. 경찰들이. 특히 이제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거의 온 광화문 거리에 하얗게 체류액을 섞은 물을 살수를 해갖고 그냥 무슨 강물 흐르듯이, 또랑 흐르듯이 체류액이 섞인 물이 엄청나게 진동을 하고, 그래서 저도 연신 재채기 하느냐고 정신이 없었고 했는데요. 근데 이날 바로 백남기 선생님이 경찰이 버스로 모든 갈 길을 차단해서 이른바 버스 차벽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밧줄을 걸어서 이제 그걸 잡아당겼는데, 비무장 상태에서 버스를 이제 잡아당겼던 그분에게 약 4m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당시에. 직사를 쏘던, 살수를 쏘던 거기서부터 약 4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그때에 70이 넘은 비무장 상태의 이 백남기 선생님한테 그야말로 물을 직수로 쏴서 쓰러뜨렸고, 이런 상태에서 아시는 것처럼 두 분이, 백남기 선생님이 쓰러지니까 그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달려나가니까 그 도와주러 간 사람을 향해서도 또 물을 쐈던, 정말 끔찍하기 이를 데 없는,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일이 그날 있었는데요. 아마 이제 오늘 이 방송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날 민중총궐기 대회에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같이 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근데 그날 제가 봤던 것 중에 정말 경찰이 굉장히 심했던 게 뭐였냐면요. 자기네들은 그날 농성을 했던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공권력 행사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적어도 제가 봤던 장면에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성장 총궐기 대회나 이런 시위 현장에 가보면 장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시잖아요. 번데기도 팔고 핫도그도 팔고 해갖고 이제 생계 때문에 이제 나와서 시위대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인데, 장사하기 위해서 누가 봐도 보이거든요. 왜냐면 마차가 있고 장사하는 게 뻔히, 그게 장사를 하는 건지 시위를 하는 건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도 그날 경찰이 살수를 계속했습니다. 물을 엄청나게 뿌렸고요.
물을 엄청나게 그것도 체류액을 섞은 물을. 근데 저는 그때 조금 어이가 없었던 게 뭐냐면, 그렇게 물을 굉장히 많이 뿌렸는데, 그, 시위 현장에서, 그, 번데기를 파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번데기를 파는 분이, 그, 체류액이 섞인 물이 뭐 엄청나게 쏟아져 갖고 거의 홍건하게 번데기 안에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그 번데기는 아마 팔 수가 없을 텐데, 그런데 그 번데기를 또 다시 또 담아서 가져가는 걸 보고, 자, 저걸 또 다시 파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그날 경찰들이 엄청나게 많은 체류액을 뿌리고 했는데요. 이렇게 14일날 백남기 선생님이 쓰러지고 나니까 4일 후인 18일날 백남기 선생님의 가족과 전농 등이 이런 재하단체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그리고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7명을 백남기 선생님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후 검찰은 백남기 선생님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317일이 지난 후에 백남기 선생님이 결국 사망에 이르렀는데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검찰은 이 고발된 강신명과 구은수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현재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백남기 선생님이 2016년 2월부터 2월 21일 날 100일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었고요. 그러던 상황 하에서 이 백남기 선생님이 어떻게 다쳤는지에 대해 청문회를 열기로 이렇게 합의가 된 것이 지난 4.13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인 5월 31일 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등 이 야3당이 그 백남기 선생님에 대한 이런 그 부상경위 과정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를 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지난 9월 12일 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백남기 선생과 관련한 청문회가 경찰청을 상대로 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이날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노했었던 사례가 있었죠. 뭐 이 청문회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물러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청문회에서 사람이 다쳤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웃음을 짓고 미소를 띄우기도 하는 등 해갖고, 이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슈, 파문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이제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청문회에서 밝혀진 진실은 많이 없었어요. 이것이 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힘의 우위관계에서 이루어진 청문회가 아니고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새누리당과 경찰청이 아무런 사과를 할 의사도 없는 가운데 이루어진 청문회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조차도 부실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비극적이게도 오늘은 27일입니다. 9월 27일인데 3일 전인 9월 24일 칠순에 생신을 이렇게 지났던 바로 백남기 선생님이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병원 영안실에 25일날 돌아가셨네요. 24일날 백남기 선생님이 칠수를 맞이하셨고요. 맞이하셨고, 그리고 칠순을 맞이한 바로 다음날 백남기 선생님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난 이틀간 26일과 27일 오늘까지 26일날 백남기 선생님이 사망하고 난 이후에 경찰은 백남기 선생님에 대해서 부검을 해서 사인에 대한 원인관계를 분명히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부검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태인데, 다행히 부검 영장을 청구받았던 판사,
이분이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니라 밤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당직 판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신청한 영장을 청구받았던 영장을 기각시켰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양보해도 백남기 선생님이 불법 시위하다 불의의 사고로 당한 건데 애도는 할 수 있지만 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백남기 선생님이 불법 시위를 했다. 이날 이 시위는 합법적인 거였죠. 그리고 오늘 뉴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농민이 돌아가셨을 때 대통령이 사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꿨다 됐냐님은 불법 시위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경찰이 가해를 해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바꿨다 됐냐님은 그러면은 어느 날 고속도로에 올라가서 돌아다니면은 그건 다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라고 해갖고 이분이 거기서 차량으로 그냥 칠 수 없는 거죠. 시위는 시민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경찰 버스에다가 줄을 댄 이유는 차벽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당한 시민의 권리를 탄압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경찰 차량을 향해 총을 쐈나요? 아니면 화염병을 던졌나요? 아니면 총을 쐈나요? 줄을 당긴 행위는 거기에 차를 세워놨기 때문에 당긴 겁니다. 당겼다고 해서 경찰이 다치지도 않고요. 사람이 죽지도 않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이 다른 분은 앞으로 본인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절대 저항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와 자유에는요 절대 그냥 주어지는 자유나 권리는 없습니다. 백남기 노인 이 선생님께서 싸웠던 그 이유 지금 우리나라에 이 백남기 이분이 이때 가신 거는 우리나라 농정 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가셨던 거죠. 지금 현재 글쎄 사 먹는 분들 저 같은 사람들은 좋긴 하겠지만 솔직히 전 그래요. 피자 한 판보다 쌀 가격이 더 싼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까? 전 사실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피자 한 판보다 그 피자헛 가갖고 우리가 뭐 라지로 피자 한 판 시키고 거기에 뭐 음료수하고 뭐 좀 시키고 막 이렇게 하면 한 4만 원은 기본적으로 넘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쌀 가격이 20kg, 4인 가족이 한 2달 먹나요? 뭐 그런 쌀값이 지금 현재 한 3만 원 초반대에 지금 돼 있습니다. 백남기 선생님이 이때 가셔서 항의했던 것, 실패한 농정정책에 대해서 항의하고 싶었던 거죠. 그 항의하려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귀담아 듣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가둬두고 차벽 안에다가 막아두고 그리고 국민과 소통할 수 없게 국민이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도록 철저히 차단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시위를 한 겁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그 시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되면서 물대포를 쏘고 그리고 체류액을 쏘니까 감정이 점점 서로 마찰이 불거진 거죠. 강해진 겁니다. 막을 사람은 막고 또 할 사람은 하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의 또 하나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것을 막는 데 있어서 공권력이라고 하는 힘은 최대한 절제되어야 하고 그리고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지난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당시 대통령으로서 농민이 시위 중 사망하자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발표했던 사과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방금 그 어떤 분이 남겼던 그 글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뭐 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분하고 계속 논쟁을 하는 것이 의미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 대해선 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어서 답변하지 않았는데요. 자, 세상은 그런 겁니다.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차후에 자기가 당할 고통과 상처가 어떤지 겪어봐야 그분도 하겠죠. 나중에 그분도 자기가 고통을 받게 되면 아마 당연히 싸울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먼저 싸워서 본인이 보장을 받는 거죠.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안타까운 일인데 그분이 조금 더 자기 그 조선일보 같은 쓰레기를 보지 말고 좀 공부도 좀 하고 역사책도 좀 읽고 그리고 타인의 슬픔에 공감도 좀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왜 그렇게 고통받는지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자기가 같이 한번 우리 함께 맞는 빗님처럼 함께 비를 좀 맞아보면 나올 수 있는 답인데 안타깝습니다. 우리 경찰이 국민의 정당한 시위의 권리를 공권력 남용으로 막은 것부터가 문제의 시작이죠. 서울대병원 측은 칠성판의 비애님 오셨구나. 서울대 병원 측은 백남기 의인의 사인을 심폐정지, 급성 신부전, 급성 경막하 뇌출혈에 의한 병사로 기록했답니다. 분명히 외인사로 인해 뇌출혈이 사망 원인인데 단순 지병인 병사로 그것도 뇌수술 집도의 중에 한 명인 레지던트가 작성했다 합니다. 함께 맞는 빈님 백남기 어르신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울산바오 0416님 본방입니다. 차벽과 물대포를 두시던가 납부터 설치해놓고 버스를 나무에 쇠사슬로 고정해놓고 기름 발라놓고 납부터 작업하는 걸 직접 보셨다고 하네요. 우리 가알마님께서 그때 차에 기름 발라놓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농성과 그러니까 그 시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우리끼리 모여서 그 안에서 갇혀갖고 우리끼리 하다가 가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시위,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막으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독재죠. 거기서 더 나아가면 뭐 시위대를 무조건 체포하고 해산하고 이런 걸로 하겠죠. 근데 그러던 과정에서 과도하고 그 정말 이 무기를 갖고 있는 경찰이 무리한 진압을 했다는 걸 누가 이것에 대해서 그 책임에 대해서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 방송 듣는다고 고군분투합니다. 비 쫄딱 맞으면서 돌아오는 길에는 형님 방송과 함께 기숙사에서는 비 맞아서 핸폰 다운됐다고 하시네요. 우리 열혈곰탱님. 우리 열혈곰탱이님 그렇게 하면서 별풍선 시원하게 쏴주셨습니다. 쌀값 보장을 건의하면 쌀이 넘쳐나서 그렇다면 농용지를 줄여야 된다는 헛소리라는 정부의 무능에 분노합니다. 쌀이 넘쳐나서 그렇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쌀과 관련해서 그 쌀이 결국은 이후에 농지를 계속 줄이고 하면 나중에 가서 식량 위기가 올 때 또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해답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환경단체가 동해안 쪽, 특히 경주 쪽에는 일본 그 밑에 있는 단층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진이 일어날 우려가 높다라고 오래전부터 지적하고 그리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 원전을 지어 오면서 일어나지 않는 불행에 대해서 미리 선동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식량 위기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몰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예, 역지사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맞습니다. 아까 전에 그 말씀을 우리 캡틴 니용님이 하신 거고요. 식량 부족 국가인데 농경지를 주자고 한 게 사실입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쌀이 넘쳐나는데 이것을 가지고 예, 남북 평화 문제로 해결을 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현명한 정책은 사라지고 예, 비용은 비용대로 부담하고 그리고 쌀값은 쌀값대로 예, 폭락해갖고 또 농민은 농민대로 고통받고 너무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행복공감 스님은 예, 왜 나이를 물어보시는가요? 예. 행복공감 스님 제 나이를 왜 물어보신 거예요?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이 제 방송이 이제 뜨고 있나요? 예, 그동안은 참 좋은 분들 예, 이렇게 예, 별 문제가 없이 한가족 같은 분들이 예, 오셔갖고 늘 이렇게 잘 소통이 됐는데 오늘은 무슨 얘기인지 하는지 잘 모르겠는 분들이 많이 오셔갖고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갖고 예, 방송에 약간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네. 뭐 방송이 뜨고 있나 보죠, 매니저님. 예. 행복공감 스님은 도대체 왜 제 나이를 자꾸 묻는지 꼭 좀 알려주시면 제가 반드시 얘기하겠습니다. 뭐 사실은 비밀도 아니지만 예, 인터넷에 제 이름 치시면 생년월일까지 다 뜨니까. 예. 우리 열혈검탱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시 대상 방송이 된 건가요? 함께 만든 힘? 예, 궁금해서요. 예, 뭐 근데 제가 방송에서 예, 이 방송이 뭐 유튜브도 나가고 뭐 많이 나가는데 그래도 그 개인 정보니까 뭐 행복공감 스님은 진짜 스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예, 그 인터넷에서 제 이름을 치십니다. 그러면 예, 바로 아시게 될 겁니다. 예. 제가 힌트 드렸어요. 자,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 하도록 하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실 만한 좋은 이야기. 예. 이정현의 단식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의 단식. 자,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대치, 예, 전선이, 예. 그 묘하게 흐르더니 예, 국회의장이 권한남용 여부에서 예, 중립 예, 위반 의무로 바뀌고 그 과정에서요 예, 우리 이정현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예,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정말 예, 기가 막히고 예, 아주 웃기기 이를 데 없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정현이 단식을 그 선언하면서 요구했던 것은 예,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정세균 국회의장의 예, 사퇴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자기는 예, 단식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정현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건 이거죠. 예. 당시에 국회에서 예, 정세균 의장이 마이크가 꺼진 줄로 알고 세월호나 어버이연합 예, 청문회 예, 세월호는 이제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예, 이것이나 또는 어버이연합 청문회 예, 이 둘 중에 하나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새누리당이 안 내놔. 그래서 그냥 맨입으로는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예, 중립 의무가 있는 국회의장이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위반한 정세균이 사퇴할 때까지 나는 단식을 하겠다. 이게 이제 이정현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도 아주 뜨겁게 반응을 주시고 있는데 함께 만든 비님 예, 끝까지 단식을 포기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셨고, 힐지룩제은님 매우 최대 적극 지지한다고, 예. 그리고, 케알게네님은, 예, 케알게네님은 순천 이정현, 예, 전 이정현의 단식을 적극 지지합니다.
예, 진짜 끝까지 하길 바랍니다. 굶어 죽는 걸 보고 싶어서요. 라고, 열혈곰탱님, 예, 말씀하셨고, 힐즈룩 제은님, 진심으로요. 라고 하셨고, 캡틴 니용님, 비공개 단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이정현이 하는 단식 중에 정말 기가 막히고 웃기고 사람들에게 어이없게 하는 게, 지금까지의 단식은 광장에서 하는 단식이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님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통상 국회 본관 1층에 로텐더 홀이라고 굉장히 넓은 홀이 있습니다. 거기서 단식을 하거나 또는 국회 의사당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서 이제 천정배 의원과 국회의원, 지금은 국민의당인데 당시 열린우리당이었고요. 그리고 임종인 의원, 이분들이 FTA 반대해갖고 단식할 때도 거기서 단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병원에서 단식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YS나 이런 경우. 그런데 이렇게 자기 당대표실에 문 걸어 잠그고 하는 단식은 이정현이 최초입니다. 이정현이 사실은 최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숨어서 하는 단식이 있냐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단식을 하는 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어떤 분은 이정현이가 단식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체중계를 갖다 놓고 매일매일 체중을 달아서 이거라도 공개해라. 사람 숨어서 문 안에 들어가서 방 안에 들어가서 단식을 할 거면 그 안에 들어가서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행복공감 스님, 단식을 하면 음료수도 안 먹는 겁니까?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정식 단식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단식이라고 하면 물과 소금을 먹는 것이 단식입니다. 그러니까 음료수는 물이죠. 그래서 물과 소금을 먹는 단식이고 아주 극단적인 단식이 있죠. 물과 소금까지 끊는 것. 그게 바로 얼마 전에 세월호 그 유족인 유경근 집행위원장이 사생결단식이라고 해서 사생결단식 해서 물과 소금마저 끊는 아주 극단적 단식을 했었던 게 바로 모든 것을 끊는 그 단식이 있습니다. 튼튼한 목수님, 밤엔 어디서 단식 투쟁하죠? 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숨어서 한다고 합니다. 보름달을 보내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먹어봤는데 왠지 쓴맛이, 오늘 내시경을 했답니다. 가을 일교차 크니까, 케알큐님, 꼼수를 한다. 추우니까 그 안에 들어간다. 근데 단식을 그 안에서 하다가 또, 밖에서 하다가 들어가면 되거든요. 꼭, 그건 아니고요. 송로버섯 쌓아놓고 먹다 걸리길. 보일러 틀고 단식. 화장실도 안에 있나요? 당대표실이니까 아마 그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실에 화장실이 각각 하나씩 있거든요. 신체의 전해질 유지를 위해 물과 소금은 필수입니다. 3일 안에 안 죽으면 못 먹는 건가? 그쵸. 전 물만 먹고 3일 정도는 안 먹고 견뎌요. 저도 단식, 했습니다. 건강단식도 얼마 전에 했죠. 1년 전에. 근데 사실은, 건강단식이라고 해서 물과 소금 정도 먹는, 요런 정도의 단식, 이런 거 한 30일, 50일씩 하는 분들 사실은 굉장히 흔하고요. 극단적으로 이제, 아무것도 안 먹는 단식, 저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감옥에 시국 사건으로 감옥 갔을 때 제가 일주일간 아무것도 안 먹는 극단적 단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단식은 13579 홀수로 힘들다라는 게 통설이에요. 첫째 날 좀 괴롭고 힘들고 그리고 3579 그렇게 해서 좀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힘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힘든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마음 먹기에 다르죠. 마음 먹기에 따라서 명분이 있다면
단식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이정현의 단식이 최악의 단식으로, 예, 아마 역사의 시간에 기록으로 남을 거라고 보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세상에는 사람과, 예, 세상을 살리기 위한 자기 희생적 단식이 있고요. 반면에 사람과 세상을 죽이기 위한 이기적인 단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정현의 단식이 바로 그런 점에서 후자라고 전 봅니다. 왜냐? 이정현은 세월호 아이들에 대한 진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예, 구조되지 못했는가,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예, 세월호 특별법 연장을 요구하는 야당,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수용하면, 그러면 우리가, 예, 함량 미달이지만 김재수에 대해서, 예, 농림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안에 대해서 처리할 수도 있다,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걸 못 받아주면 어버이연합, 예, 이게 왜 어버이연합 사건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예, 2만 원씩 일당 주고 동원해 갖고, 예, 청와대의 그 요구를 받아서, 그래서 조직적 시위를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그 진실을 밝히는 청문회를 하자고 했는데 그걸 받아주면 김재수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또 했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거부한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정세균 의장은 정치는 협상인데, 협상인데 둘 중에 하나는 받고 그리고 나서 풀었어야지, 아무것도 안 받고 맨입으로 그냥 해임 건의안만 처리하자, 이게 말이 돼?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근데 이런 것을 갖다가 제안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은 거를 정세균 의장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뭐 이렇게 하는데 안 받을 수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이게 안 되겠냐라는 식으로 말을 한 걸 명분 삼아서, 예, 여당 대표, 현직 여당 대표인 이정현이 이렇게 단식에 나서는 것, 이것이 어떻게 의미 있고 정말 가치 있는 그러한 단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 까칠한 치이님,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뭐 별풍선을 시원하게 연달아서 2번 쏴주셨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 힘으로 방송 더 열심히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정현의 단식 정말 비판받아 마땅한데요. 더 웃긴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정현에게 동조 단식자가 나타났어요. 예. 그 국회 앞에서 오늘부터 단식에 돌입했답니다. 예. 1호 이정현의 단식 동조자. 누굴까요? 예. 바로 어버이연합. 예. 어버이연합. 이 문제의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인 추선이랍니다. 추선이가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을 했는데 이정현 대표의, 예, 단식에 지지한다. 자, 갈수록, 예, 구린내가 나는, 예, 아주 그냥 완벽한 세트 플레이, 이정현과 추선이의 완벽한 세트 플레이, 구태, 추악, 단식 농성. 부끄럽잖아.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정현은 과연 추선이가 동조 단식하는 것에 대해 정말 기쁜 마음이 들을까? 고마운 마음이 들까? 아니면, 왜 이러냐? 라고 하면서 정말 짜증을 낼까? 예. 정말 이런 단식은, 예, 단식은 자기 희생입니다.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곡기를 끊어 자기 희생을 통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누구에게 호소하기 위한 자기 희생적 투쟁이, 그 정점이 단식이라고 하시요 있죠. 단식을 넘어서서는 뭐 더 많은 뭐 혈서도 있고 뭐도 있고 하겠지만, 정말 단식 또한 정말 어떻게 보면 숭고한 투쟁이죠. 할 수 있는 게, 예, 죽음 이전에 할 수 있는,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라는 그런 건데, 이러한 단식에 정말 이정현과 추선이가 보여주고 있는 이거 정말 부끄럽고 추악한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거죠. 자, 이정현 했으니까, 예, 끝까지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정현 단식하는데요.
저는 얼마간 했으면 좋겠냐면요. 예. 기본적으로 317일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317일이냐? 예. 백남기 선생님이 예, 바로 이 박근혜 권력하에서 물대포 맞고 317일간 사실상 뇌사 상태에서 한 끼도 못 드시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현도 똑같이 정말 이정현이가 정말 이거에 대해서 단식을 한다면 최소한 앞으로 한 10일하고 막 이렇게 때려치지 말고 317일은 해야 된다. 그래야 양심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나 이정현이가 얘기한 것 중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퇴하기 전까지 무기한 단식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기한 단식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정세균 의장님한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절대 사퇴해서는 안 됩니다. 예. 만약에 정세균 의장이 뭐 그럴 리는 절대 없겠지만 새누리당이 설령 이정현이가 317일간을 단식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 사퇴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이정현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그것을 떼쓰기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주는 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엉망진창으로 만들 겁니다. 따라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절대 사퇴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퇴하게 되면 정세균 의장은 정치적 생명 끝나는 거다라고 저는 뭐 단언을 할 수 있고요. 반면 이정현은 그냥 생명을 걸고 끝까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냥 정치적 생명 걸지 말고요. 그냥 생명을 걸고 계속 하시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마침내 여야, 새누리당과 뭐 야당과 그리고 국민이 사실상 하나가 된 사례는 이정현의 단식을 응원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안홍준이라고 하는 최고위원이 있는데요. 이 안홍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병원 실려갈 때까지 죽을 각오로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정현에게. 그러니까 우리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도. 근데 정말 이게 비열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이 단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단식을 하겠다고 하면 하지 말라고 끝까지 말리고 어떻게든지 이것에 대해서 읍소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면 조선일보 까라 뭐 등등 어마어마하게 뭐 공격했을 겁니다. 근데 안홍준 뭐 병원에 실려갈 때까지 끝까지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국회의원이 정말 나이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정현의 단식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응원을 보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정현이 절대 단식을 중단하지 않기를 바라는 이 뜨거운 마음을 절대 잊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정현이 대국민 약속과 달리 정세균 의장이 사퇴도 하지 않았는데 배고프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만약 병원을 가겠다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이정현의 그 뜻이 꺾이지 않도록 그의 병원행을 막아야 된다. 병원행을 막아야 됩니다. 약속을 지키라고 우리가 요구해갖고요 절대 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자, 이 이정현이 요즘 또 비판받고 있는 얘기가 있죠. 사실은 이 단식을 하고 있는 이정현이요, 자기 입으로 딱 2년 전 요맘때입니다. 2014년 10월 31일 날 대정부 질문에서 정치 분야 질문을 하면서 이 정치인의 단식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 또 아주 화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요즘 선거 제도가 정착된 나라 중에서 단식 투쟁을 하는 국회의원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이라고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 2년 만에 바로 그 유일한 정치인 바로 이정현입니다. 이정현은 이렇게 그
국회의원이 단식하는 것이 특권이라고 했는데 그 특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거죠. 너무 좀 웃기고 웃긴 얘기인데 이래서 제가 한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트위터 여론조사를 제가 한번 했습니다. 트위터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과연 이정현의 단식이 얼마나 갈 것인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트위터에 만 24시간 동안 제가 설문조사를 돌려봤습니다. 예. 9월 26일 어저께부터죠. 9월 26일 낮 12시 47분부터 오늘 12시 47분까지 만 24시간 동안요. 제가 트위터에다가 이정현이 과연 얼마나 단식을 할 것으로 생각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갖고 1번 10일 이내 단식을 끝낼 것이다. 2번 20일 이내에 단식을 끝낼 것이다. 3번 30일 이내에 단식을 끝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4번 굶어 죽는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848명이 이 설문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848명이면 우리나라의 여론조사가 한 1000명 남짓인데 만 24시간 동안 돌린 이 여론조사. 여러분들은 우리 라이츠 70님은 10일 이내에 끝낼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 케알게네님은 4번 굶어 죽는다로 답을 주셨어요. 7103 해피님 7103 해피님은 2번 20일까지는 할 거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네요. 우리 지콩콩 세댕님은 진짜 단식할 거면 3일 할 것 같아요. 가짜 단식이라면 10일 할 것 같아요. 라고. 굉장히 똑똑하세요. 함께 만든 빈님은 답은 1번. 희망하는 바는 4번이요. 라고 하셨어요. 자, 까칠한 치이님, 희망 4. 라이츠 70님, 저도 희망 4. 세가다 0416님, 4번 되어라. 이렇게 하셨는데, 자, 여기서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일 이내에 단식을 끝낼 것이다. 라고 답해 주신 분은 전체 848명 중에 56%가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10일 이내에 단식을 끝낼 것이다. 그리고 20일 이내는 2%, 그리고 30일 이내 한 달까지는 할 거다. 1%가 답을 주셨고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 쓰면서 여론조사 설문 문항으로 쓰면서 이건 거의 안 나오겠지, 그리고 나온다 해도 조금 나오겠지 싶었는데 마지막으로 굶어 죽는다 무려 42%가 나왔습니다. 42%. 야, 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42%가 굶어 죽는다를 나왔는데 제가 볼 땐 이것이 국민적 열망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정현의 단식은 국민적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성도 없고, 그리고 이것은 국민이 원하는 정치인의 행동이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이정현 더 이상 국민들에게 자기 오늘 그렇게 얘기하대요. 이게 쇼로 보이냐고. 쇼가 아니라 국민에게는 웃기지 않는 개그로 보일 뿐입니다. 웃기지 않는 개그는요 정말 추하기 이를 데 없고 지겹기 짝이 없습니다. 이정현이 송로버섯과 싹스핀을 먹고 체력을 키워놔서 그래서 뭐 버티겠죠. 제가 볼 땐 이정현이 버틸 겁니다. 그런데 진짜 굶어서 버틸지 아니면 몰래 먹으면서 그 방 안에서 숨어서 버틸지, 버티는 것이 얼마가 되건 상관없습니다. 그건 결코 누구로부터도 추앙받지 못할 거고요.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 내에서도 이미 분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 그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요. 이정현의 단식은 이제 얼마가 되든 더 이상
국민적 관심이 없는 일이 될 겁니다. 예.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이정현. 그런 식으로 정치하려고 호남에서, 예? 정치 운운하면서 얘기했나요? 부끄럽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끊고, 예, 바로 2부 넘어가서 이어가